자, 우리 오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쭉 개념 설명하고 그러고 이제 문제들 쭉쭉 풀어갈 건데, 먼저 직선의 방정식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처음 봤을 때는. 왜냐? 우린 이미 1차 함수에서 직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 자, 그래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너무 쉬워. 직선의 방정식 처음 시작은 되게 쉽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알던 거 어떻게 잘 정리해야 될지 그런 것들 모르는 것들 일단 싹 다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자, 이제 앞으로 문제 개념 쭉쭉 시작해볼게. 일단 직선이란 게 뭐야? 1차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뭐 직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 그럼 먼저 1차 함수의 기본형, 뭐 일반형에 대해서 y는 ax 플러스 b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단 a는 0이 되면 안 된다. 항상 붙여줘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때 a랑 b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해석을 했었어. 왜? a의 의미 자체는 뭐다? 기울기고 b의 의미 자체는 뭐다? y 절편이다. 자, 여기까지 너무 쉬워. 그치? 자, 그런데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함수 바다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다. 1차 함수에서는 당연히 뭐였어? 당연히 누가 봐도 중요한 건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야. 자, 기울기에 대한 해석 자체는 정말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많이 결정된다 할 정도로, 자,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줘.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 이제부터. 자, 자, 먼저 기울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의부터 시작해보자. 기울기의 정의 자체 첫 번째는 뭐였어? 제일 만만한 거, x의 증가량분의 또 y의 증가량,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증가량. 자, 이거를 또 어떻게도 부리냐? 사실은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아무런 직선 이렇게 한번 쌤 그려볼게. 위로 오른쪽 위로 향한 직선 한번 그려봤어. 그럼 당연히 기울기 양수인 건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너네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기울기 그래프를 읽어가는 방향이 있었을 거거든. 자, 사실은 이거 약속이 돼 있어.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읽어가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가자가 항상은 약속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읽어보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자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야. 자,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대부분 얘기를 하냐? 제일 대표적인 게 뭘 그려? 뭘 그렸어? 우리 기울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으로는 직각삼각형을 그렸었어. 그치? 자, 왜 이렇게 그렸냐? 너무 쉬워지거든. 자, 여기에 두 점의 좌표를 이렇게 지날 수 있을 거야. 이 직선을 지나는 두 점의 좌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두 점 좌표 사이에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진 거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점좌표를 한번 A, B, 여기를 C, D 이렇게 한번 잡아봐. 근데 지금은 뭘 얘기하고 싶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x 값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거를 이 직각삼각형에 뭘로 해석할 수 있어? 사실은 가로의 길이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 이거야. 오케이? 밑변 높이는 나오면 안 돼 지금은. 자, 세로의 길이가 뭐일 수밖에 없다? y 값의 증가량 혹은 변화량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어떻게 했었지 우리?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정의하기 했었던 거 기억나야 돼.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델타 x에 해당할 것이고 세로의 길이를 델타 y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 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잡아놨어.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또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는 두 점 좌표 사이에서 x값 길이는 뭐야? 이 순서상이지. 순서상 x 먼저 y 뒤에니까 x 먼저 앞에 붙어있는 것 길이의 차이가 궁금하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차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건 또 어떻게 더 해석 가능하다? c 빼기 a분의, 자, y 좌표 길이 차이 b 빼기 b로 와야 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기준을. 방금은 어디에 기준 잡았어? 여기에 기준 잡아서 이 점에서 이 점 좌표를 똑같이 빼줬어. 왜? 당연하지. x 증분분의 y 증분인데 갑자기 아래로 가면 돼, 안 돼? 이 상황에서 안 된다 이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럼 반대로 분모 문제에 똑같이 음수 곱하면 사실 없던 일 되지? 그러니까 A 빼기 C 분의 B 빼기 D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총 5개 정도 왔어. 5개. 2개 남았어. 2개. 딱 2개만 더 들으면 이제 기울기에 대한 해석 자체는 거의 다 끝나. 거의 다. 오케이? 자, 그러면 2개가 뭐냐? 얘를 이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사실은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점좌표를 한번 a, b도 있지만 한번 점 p, p, f의 p라고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자, 두 번째 여기에 점좌표를 뭘로 잡고 싶냐? 점 q의 좌표 q, f의 q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쌤은 지금. 자, 그럼 똑같이 얘네들이랑 똑같이 한번 해봐. 똑같이. 자, 그럼 어떻게 나와? 자, 어떻게 나오냐? p에서 q를 뺀 걸로 가볼게. 기준을 p 빼기 q분의 f의 p 빼기 f의 q가 나오네. 자, 이 꼴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야?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문제에서도 많이 나온 문제야. 많이 나온 기울기 꼴이야. 분모에서의 p 빼기 q, 즉 x좌표의 차이가 분자에서는 그 함수값 속에 들어가 있는, 함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x좌표랑 동일해야 되는구나. 저 꼴만 맞춰주면은 무조건 기울기 표현 방식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 자,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하나가 있어. 그 마지막 하나는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 삼각비를 떠올려야 돼. 삼각비. 자, 삼각비는 뭐였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였지. 자, 그런데 기울기와 관련된 삼각비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 자, 탄젠트였거든. 탄젠트 함수가 왜 기울기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는 삼각비를 정의하기 위해서 무조건 뭘 정의했었지? 기준각을 정의했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상황 자체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가 볼게. 우리는 사실 각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대수를 배우면서부터 각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하거든. 뭐 시초선과 동경을 어떻게 하면서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배워보고. 자, 먼저 우리는 뭘 하냐? 좀 만만하게 X축 한번 잡아보자. X축. 자, 이 상태에서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을 한번 잡아볼 건데 그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우리 Y축 기준으로는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위로 가는 방향을 뭘로 잡자? 플러스 양의 방향. 그러면 아래쪽은 뭐겠어? 아래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아래쪽은 마이너스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뭐 그런 각들은 모두 양의 방향이야. 그리고 공통수학 2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냥 무조건 양의 방향만 얘기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는데, 음의 방향은 나중에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뭐 마음에 드는 만큼 한번 해봐. 회전시켜봐. 이렇게 얼만큼.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시초선과 동경을 배우면서부터는 기준각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단위, 그걸 뭐라 부르냐? 한번 미리 얘기해 줄게. 세타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해. 이 세타. 오케이? 이 세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냥 대부분 그냥 각 표현하자. 그러면 세타라고 표현하니까, 자, 이런 상황으로 해주면 되고, 그냥 아니면 그냥 문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 부르냐? 무조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고 했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다시 와봐. 다시 일로 와보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여기에 기준각을 한번 세타라고 잡으면 우리 뭘 했었지? 3학년 2학기 삼각비를 맨 처음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준각을 잡음으로써 밑변과 높이를 정의할 수 있다 아니었어? 왜? 기준각의 대변이 높이로 가잖아. 그치? 그게 곧 델타 y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x축을 한번 이 삼각형의 밑변에 이렇게 가도록 한번 임의로 잡아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잡아봤어. 자, 그러면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밑변분의 높이인데, 지금 잡아놓은 거 뭐야? 밑변이 뭐야? 델타 x야. 높이가 뭐야? 델타 y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야? 기울기는, 즉 탄젠트 세타는 보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것 때문에 탄젠트가 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울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이유 자체를 되게 잘 기억해놔야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무조건 기울기와 조금은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 일단 잘 기억해주고 마지막 자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 세타 즉 각도 자체는 우리가 어디에서밖에 정의를 쉽게 못한다. 무조건 x축과 x축의라고 가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서만 정의를 대부분 시작할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기울기에 대한 표현 자체는 이제 얼추 다 끝나게 됐어. 사실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해. 나중까지 가서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번 기울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한번 쭉 정리를 해봤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지워볼게. 직선에 대해서 이제 결정 조건이란 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쌤은. 자, 왜? 어차피 우린 지금 배우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배영 지식으로 알만한 것들 쫙 나열해봤어.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직선의 뭐다? 결정 조건이야. 자, 옛날에 점선면 막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배웠을 때 너네 어떻게 했었냐면 사실은 맨 처음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 그려봐. 몇 개 있어. 무한하게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무조건 직선은 하나로 결정될 것 같아. 뭐야? 한 점과 지금 먼저 다른 한 점이라고 한번 얘기해볼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몇 개밖에 없다?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 보이지? 자, 그러니까 직선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지나는 두 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란 건 공통수학 2에서는 이렇게 한번 많이 얘기해. 자 그게 뭐냐?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직선의 결정 조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왜? 이 직선의 기울기 몇 개밖에 없어. 사실은 이 직선의 기울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울기 결정됐어. 그리고 한 점 지났는데 무조건 결정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선의 결정 조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던 방식으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 자, 어떻게 했어?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3x 플러스 b로 잡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니까 b는 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y는 3x 플러스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점을 한번 쌤이 이렇게 잡아볼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잡아봤어. 자, x, y를 한 점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를 한번 m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기울기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볼 거거든? 자, 당연히 못 쓰겠어. 두 점 나와 있으면 얘나 얘 쓰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할 거냐? 얘에서 얘를 빼는 방향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 자, 그러면 기울기 m이라는 거는 어떻게 작성이 가능하냐? x 빼기 a분의 y 빼기 b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 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식 조작을 조금만 더 잘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억할 거야.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y 빼기 b는 m의 x 빼기 a로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저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y 빼기 b는 이 식의 꼴 진짜 잘 기억해놔야 돼. 앞으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쓸 거니까 m의 x 빼기 a겠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이 뭐였어? 이걸 보고 다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이제부터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어디를 지나? a, b를 지난다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 쌤은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넘긴 상태를 제일 많이 쓸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쓰냐? 자, 최종적으로 쌤은 이렇게 많이 쓸 거야.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난데 그러면 y는 m의 x 빼기 a의 플러스 b라고 얘기해 줄 거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부터
이 식의 꼴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잘 봐봐. 여기에서 한번 이 조건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자, 그럼 한번 쭉 써보자. y는 기울기가 몇이라고? 3이라고. 3에 x에서 빼고였지? 근데 자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만 남겠다 이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 뭐야? y는 3x 플러스 5가 아까랑 어때?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기억해주면 조금 더 편하냐? 기울기 있고 나머지 정리 혹은 검산식 그런 거 잘 기억해주면 좋거든? 어떤 느낌이냐?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만 덩그러니 남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싹 사라져야 되고 2만 남겠구나. 이렇게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기억을 해줘도 별 문제 없겠더라. 자 그래서 이 식의 꼴 자체를 진짜 많이 쓰게 될 거니까 무조건 꼭 기억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기본적 얼추 이제 끝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에서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 쭉쭉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보고 문제풀이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일반형과 표준형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 일반형과 표준형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맨 처음 듣는 게 아마도 이차함수에서 들어봤을 거거든? 그치? 일반형과 표준형 한번 써볼래? 일반형이 뭐였고 표준형이 뭐였어? 맨 처음 배웠던 거는 표준형이었을 거야. y는 a에 x 빼기 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치? 표준형 일반형 자체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둘 다 단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일반형과 표준형이 일단 앞으로 보게 될 도형의 방정식 자체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좀 더 편하냐? 일반형은 그냥 쭉 나열한 거 오케이? 표준형 자체는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식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야. 자 왜냐? 표준형에서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뭐야? 꼭지점 좌표 p,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치? 자 그럼 일반형에서 사실은 나오긴 나와.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 당연히 나오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한 건 표준형이긴 하니까 자 그래서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의미 자체는 계속 거의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자 우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거야. 자 그럼 표준형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y는 ax 플러스 b 단 a는 0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얘기해. 그 다음에 일반형 자체는 뭐냐?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은 는 0꼴로 표현된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은데 자 어떻게 표현되냐? 일반형에서 그냥 ax와 by야 c를 여기서 0 된다. 뭐 얘도 a랑 b가 뭐 0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은 굳이 필요 없어. 일반형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 잡아주면은 일반형에서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표준형에서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표준형에서 a는 뭐야? 기울기고 y절편은 뭐야? b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자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 바꿔서 기울기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 암산으로도 충분히 될 거고 자 아직은 일반형 저식 자체에서 너무 깊게까지는 얘기는 안 해볼게. 자 이따가 문제 쭉쭉 풀다가 일반형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들이 몇 개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전에만 한번 쌤이랑 이제 쭉 해보고 일단은 문제 이제 슬슬 몇 개 풀어 가보자. 자 우리 이제 문제 52번부터 쭉쭉 풀어 볼 건데 자 일단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자 그럼 이 두 점의 중점 빠르게 한번 체크해봐. 1, 마이너스 1 나왔을 거야. 이 점 지나고 기울기가 2다. 우리 원래 했던 대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y는 기울기가 2니까 2에 1로 묶어 x 빼기 1과 남은 것보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말인즉슨 y는 2x에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이게 정답이야. 그냥 이게 정답이네. 따로 이상한 거 구하라고 얘기는 안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번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 30도다. 자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 0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해 보이는 조건이 뭐야?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 30도다. 자 이거 보자마자 이제부터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 바로
기울기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기울기가 지금 탄젠트 3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자, 그러니까 탄젠트 30도는 몇이야? 3분의 루트 3이다. 자, 3분의 루트 3. 자, 여기에서 삼각비가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 잘 봐봐. 쌤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머릿속에서 진짜 빨리 하면 되게 편하거든. 굳이 비율 안 맞춰도 돼. 자, 여기 30도 나와 있어. 여기 60도 나와 있어. 1대 1의 루트 3이야. 자, 그럼 뭐다? 이걸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지금. 탄젠트 30도 보자마자 기준각을 왼쪽 아래다 그냥 박아놔봐.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 뭐야? 3분의 루트 3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면은 진짜로 이거 가상 안 보태고 1초도 안 걸려 진짜로. 그래서 빨리빨리 해주면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빨리빨리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y는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2 플러스 0 생략할게. 그래서 이 상태로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풀자. y는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끝. 그 다음 53번. 저 직선과 x절편이 동일하다. 그 말은 뭐야? x축에서 같이 만난다. 몇 콤마 몇에서? 마이너스 2,0에서 같이 만난다. 자, 요렇게 하나 해줄 수 있겠고,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45도. 자,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는 이제부터 기울기가 떠올라야 된다. 어떻게? 기울기는 탄젠트 45도. 자, 이거 뭐야? 바로 1 나오면 되겠지? 쌤이 아까 했던 방식대로 1대 1대 루트이니까 1 바로 얘기해주면 돼. 자,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y는 x의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되는 거 플러스 2. 바로 되면 그냥 바로 해.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 52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쌤이 오늘 처음 알려줬던 직선의 방정식 쓰는 방식에서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나오면은 그냥 빨리빨리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 다음 54번 한번 봐보자. 마이너스 3,9의 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대.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기울기 빠르게 체크해보자.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2인 거 나와야 돼.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이겠구나. 이런 거 일단 하나 체크 되겠고, 그래서 1 지났는데 뭐야? 끝났네. y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9가 나올 거니까 뭘 구하자? 우리는 y 절편에 해당하는 좌표를 구하자. 그러면 0, 0 넣으면은 마이너스 5분의 6을 빼주는 거니까 어디에서? 5분의 45에서 5분의 3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면 0,5분의 39 정답이 되겠다. 자, 54번 이렇게 끝났고 55번 한번 봐볼게. 똑같아. 계속 똑같아.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뭐야? 그냥 보자마자 이제부터 기울기 탄젠트 60도지? 탄젠트 60도는 뭐야? 루트 3 바로 나와주면 좋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해봐. 2점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이야. y는 루트 3 x 빼기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4. 그럼 뭐야 이거? y는 루트 3 x 플러스 7만 남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꼴로 놓고 싶었나 봐. 그럼 뭐야 이거 사실 y만 넘겨주면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a랑 b는 각각 a는 루트 3, b는 7.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9에 3을 더한 5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55번까지 생각보다 되게 쉬워. 되게 쉽게 쭉쭉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쭉쭉 한번 풀어보자. 자, 이어서 56번부터 이렇게 쭉쭉 진행할 건데, 56번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풀이 혹은 개념을 하나 꼭 설명하고 풀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일단은 56번 1, 2번 일단 정석적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 하나 설명하고 다시 풀어볼게. 자, 56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어? 세 점에 대해서 선분 A, B의 중점. 그럼 일단 적어도 뭘 구하자? 중점 평균 빠르게 구해보자. 점 M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M과 C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하고 싶대. 자, 그럼 일단 기울기가 몇으로 나왔어야 되냐? 기울기가 6 나왔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기울기 6에다가 이 두 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쭉쭉 해가지고 해주면은, 자, 해볼게. Y는 6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건 뭐야? Y절편이야.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6에서 2분의 7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y절편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두 번째 문제는 x절편과 y절편 나와 있고 3,a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는 뭐냐? 일단은 기울기 자체가 몇인 거 확인할 수 있어. x절편 4고 y절편 2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빠르게 확인해봐. 4고 마이너스 2야. 아, 그럼 뭐야 이거? x 증가량 4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2가 아닌 2만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는 몇 분의 몇? 4분의 2, 즉 몇이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1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2분의 1 빠르게 체크해주고 2분의 1 x의 y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지났는데 3,a 지났는데 그래서 a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냥 계산해봐.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상황 자체를 일단 무조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자,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x의 절편이 a고 y의 절편이 b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린 요렇게도 저렇게 식을 쓸 수 있어. 첫 번째 풀이대로. 하지만 두 번째 풀이대로도 무조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걸로 푸는 게 좋을지 이걸로 푸는 게 좋을지 빨리 하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정의에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볼게. 정의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 x절편은 뭐야? 보자마자 y에다 0 대입하고 싶지. 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축과의 교점에 x좌표, 얘는 y축과의 교점에 y좌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x절편 보자마자 y에다 0, x에다 0 대입하고 싶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상황 자체를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한 번만 잘 이해해봐. 자, x절편 a고 y절편 b라는 소리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나? 왜? x절편이 a면 y에다가 0 대입해. 사라져. a만 넣어봐. 아, 약분돼서 1 나오네. y절편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더래. 자, 그러면 하던 대로 하자. 어떻게? x절편이 4니까 그대로 여기에다 한번 식을 써볼게. 4분의 x 그 다음에 y절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y가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3,a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자. 대입해볼게. 4분의 3 빼기 2a가 1로 오는 상황인 거 이해돼야 되고 a의 값은 자연스럽게 똑같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거 괜찮나? 이렇게 풀어주면은 문제없이 쭉 풀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56번에서 x절편과 y절편 대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이게 59번에서도 똑같은 풀이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꼭 이거 잘 기억해주고 57번 한번 가볼게. 57번은 굳이 아래 거 지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방 끝나서자, 무게중심 좌표 뭐야? x 좌표끼리의 평균, y 좌표끼리의 평균 잘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4, 6의 평균 2 몇이야? 15니까 2,5가 무게중심 좌표로 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하는 게 뭐야?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야? 일단 기울기부터 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해. 자, Y는 기울기가 몇이었어? Y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나왔을 거야. 2분의 1의 X에 자, 여기에서 이거 한번 해볼게. 2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뒤에 뭐야? 4네. 2 넣으면 1만 남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면 생각보다 쉽네. y는 2분의 1 x 플러스 4라고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겠다. 끝이야? 자, 58번. 58번에서 이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 위에 따로 이렇게 또 두 점이 있대. 뭐야 이거? 그냥 얘랑 얘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a, b 이거 잘 대입해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 문제풀이 끝이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 y는 기울기 몇이야? 4분의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에 2 넣으면 9 나와야 된다. 즉 플러스 15가 y절편은 올 수밖에 없겠지. 요거 이해돼야 돼. 그래서 이 남아있는 두 점 그냥 잘 대입해. 먼저 a, 3 대입해보자. 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5. 따라서 a의 값은 a는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 b, b는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21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됐나? 자, 그래서 b는 21, a는 4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2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2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59번 한번 봐보자. 자, 문제부터 한번 봐보면 점 12,3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어. 그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 b는 단 음수라고 나와 있네. 자, 그래서 b는 음수니까 여기의 길이 자체가 마이너스 b라는 거 항상 놓치면 안 돼. 오케이? 길이 자체는 양수로 정의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랬지? 자, 그래서 넓이가 또 3이래. 저렇게 x절편, y절편이 있는 게.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자. 자, a 플러스 b를 구하자 나와 있어. 그러면 먼저 넓이에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밑변 높이 때려가지고 2분의 1 한 게 3 나와야 돼. 3.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 뭐겠어? 이렇게 할 수 있나? ab 곱한 게 마이너스 6으로 나와야 되겠다. 요거 한번 일단 체크를 해주면 좋겠어. 그지? 왜? 이것 때문에. 쉬워 생각보다. 자, 그 다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 L. 방금 배우지 않았나? 56번에서 어떻게 쓰자? 자, a분의 x와 플러스 b분의 y가 1로 되는 상황이더래. 오케이? 이해됐나? 자, 이때 몇 콤마 몇 지난다? 12,3을 지나더라.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차피 a 플러스 b니까 뭐 a랑 b 각각 구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한번 쭉쭉쭉 해볼게. a분의 12 플러스 b분의 3이 1인 상황이고. 자, 그러면 얘랑 얘 이용해서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거 확 보여야 돼. b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6으로 올 수 있겠고 그대로 대입해 줄게. 그러면 a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a가 1로 올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양변에 2a를 곱해서 쭉 정리해주면 결과적으로 무슨 식만 나오냐? 무슨 식만 나오냐 이거. 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라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 어떻게? 곱하기 2a를 한 거야. 2a 한 다음에 이제 쫙 잘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이때 a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어? a의 값은 4일 수밖에 없겠다. 왜? a는 양수거든. 별거 없어. 그럼 b는 뭐야?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밖에 없겠다. 왜? 왜냐하면 b는 음수거든. 이렇게 해주면 끝나네. a랑 b를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2분의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2분의 5가 최종적인 정답이야. 자, a 플러스 b는 다시 2분의 5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59번까지 문제풀이 끝났고, 이제 남은 거 뒤에 쭉쭉 다시 한번 풀어가보자. 자, 60번부터 63번까지 한번 쭉 다시 풀어볼 건데,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너무 쉽지? 뭐야? 기울기 동일하다. 이거 해주면 너무 쉽게 풀릴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AB의 기울기 한번 쭉 구해보면은 몇이 나올 수밖에 없어? 2분의 4 기울기가 2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똑같이 2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문제 너무 쉽게 풀릴 것 같아. 자, 그래서 기울기 2는 여기에서 3분의 a 빼기 3, 즉 따라서 a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겠다? 9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60번 문제 너무 쉽게 풀리겠다. 하던 대로 해주면 돼. 자, 61번 얘도 똑같네. 뭐야? 그러면 산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두 점 위에 미지수가 조금 있어 보여. 자, 상관없어. 하면 돼. 그냥 A, B, B, C 해보자. 자, A, B에서의 기울기 몇 콤마면 뭘로 나오냐? 2분의 7 빼기 A. 자, 이거 항상 기준 잘 맞춰줘야 돼. 그게 몇 분의면 A-1분의 4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왔어.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조금 찝찝했겠지만 문제 없네. 그래서 이거 잘 전개해서 문제 풀어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는 0 나왔을 거야. 따라서 A의 값은 3 또는 5가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겠지. 전개를 한번 잘 해봐. 자, 그 다음 62번. 62번은 서로 다른 세 점이다. 왜?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 사실. 자, 이런 거 한번 잘 체크해주고 그 세 점이 이렇게 있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거면 사실은 이 조건이 없었으면 그냥 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얘랑 같을 때도 있고 A랑 C랑 같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딱 원래 케이스 분류 해줘야 되거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자, 그래서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 한번 쭉 해볼게. 자, 그러면 A, B의 기울기는 K 플러스 3분의 K에서 A에서 B 빼줬으니까 3 빼기 K. 이게 B, C의 기울기는 얘에서 얘를 빼줄게. 4 빼기 K. 4 빼기 K분의 2K 빼기 8. 얘에서 얘 빼줬으니까 8 빼기 2K다. 쏘리.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거 풀었으면 약간 좀 골치 아파지거든? 왜? K 값이 2개 이상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이네. 이게 보였어야 돼. 이게 보였으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겠다. 왜?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3 빼기 2K. 이게 2K 플러스 3. 2K 플러스 6으로 올 것이고 2K 플러스 6으로 와서 따라서 K 값은 자연스럽게 4K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62번에서는 사실 이거 풀어가지고 쭉쭉 했으면 약간은 좀 골치 아파지거든. 그런데 이게 2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는 조금은 되게 쉬워진 문제였다. 자, 그래서 62번까지는 이렇게 끝이 났고 63번 한번 봐보죠. 63번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재. 간단해. 되게 간단해. 그럼 해주면 되는데 기울기 똑같다. 그냥 똑같이 해. 계속 얘랑 얘 기울기 똑같다. 그러면 4분의 5 빼기 A가, 자, 사실은 여기에서 똑같이 A 빼기 6분의 마이너스 18. 조금은 골치 아프게 나오게 했는데 하면 돼. 자, 이거 똑같이 크로스해서 곱해주고 잘 정리해서 계산 생략할게.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 A 제곱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4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이거 3의 배수인 거 보여야 돼. 3이랑 14 해봐. 마이너스 14에서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1 나오네. 그치? 마이너스 14와 3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A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냐? A는 양수니까 14일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왜? 문제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A 값 14 구했어. 그래서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몇이 나오냐? 8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게 될 거야. 자, 마이너스 4분의 9가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관련해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요걸 이용하면 좋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 y는 마이너스 4분의 9에 x 빼기 6에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이제 너무 쉽게 끝나겠고, 자, 이거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9x 플러스 2분의 37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63번까지는 되게 쉽게, 생각보다 되게 쉽게 중학교 내용으로 쭉쭉 풀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나올게. 자, 이번 유형까지도 되게 쉽고 다음 유형까지도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릴 거야. 자, 64번 같은 경우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대. 자, 그러면 삼각형 ABC를 이등분하는데, 자, 요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그냥.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래? 직선이 있는데 그걸 이 삼각형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대. 자, 그게 꼭지점 A를 지난데 뭐야? 그러면 이렇게 쭉 그려봤을 때 뭐일 수밖에 없어? BC를 절반씩 때릴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네. 중점 BC의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 BC의 중점은 몇이다? 2,2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5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저 두 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y는 일단 기울기가 몇이야?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일 거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2 나오는 거 뭐일 수밖에 없어? 3. 3이 아니라 2 넣었을 때 2가 나올 수 있는 플러스 4일 수밖에 없네.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겠다. 64번은 이렇게 해주면 돼. 이등분한다라는 게 사실은 밑변을
mx의 중점을 지낼 수밖에 없다. 요것만 잘 캐치하고 들어가면은 되게 쉬울 거야. 자, 65번 똑같네. 자, y는 mx가 2등분한데, 자, 이거는 사실 무슨 소리야?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뭘 지날 수밖에 없어? a, b의 중점 m은 2분의 7, 2분의 1 지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거 대입해. 대입해서 m의 값이 몇일 수밖에 없냐? m은 7분의 1일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해주면 너무 쉽게 끝난다. 얘를 그냥 대입해줘. 대입해주면 m의 값이 7분의 1 나올 거야. 끝. 64, 65번은 그냥 너무 쉽다. 66번도 사실 되게 쉬워. 왜? 왜 쉬울 수밖에 없어? 우리 알고 있거든. 왜? 4점을 이용해서 뭐 사각형을 만드는데 그 사각형을 2등분한대. 뭐야? 이거 사각형 2등분하는 건 무조건 뭘 지날 수밖에 없다. 사각형에서만큼은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 자, 또 여기에서 이게 대각선의 교점 혹은 그냥 대각선끼리의 중점 잡으면 그냥 풀리거든, 무조건. 자, 어떻게 하면 되냐? AC의 중점은 뭘 수밖에 없어? 일단은 2,3일 수밖에 없어. 자, 두 번째, 얘랑 얘의 중점은 2,3일 수밖에 없다. 똑같은 거 확인됐지? 자, 그래서 얘를 지나고 얘도 지난다?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써주면 y는 기울기가 몇이야? 3분의 5야. 3분의 5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작성해주면 결과적으로 y는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5에서 2를 빼준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대각선의 교점 그냥 중점 쫙쫙 이어주면 끝나는 거야. AC, BD 이렇게 해주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겠다. 자, 67번 한번 봐보자. 똑같아.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뭘 할 수밖에 없냐? 여기에서의 2등분하는 직선이 또 얘를 지나더래. 자, 그러면 얘랑 중점 해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3,1. 그러면 얘랑 똑같아? 똑같네. 그치? 그럼 끝났어. 그럼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주면은 y절편만 구하고 싶으니까 y는 뭐야 이거? 기울기 4분의 1. 4분의 1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y절편만 구하고 싶어. 2에서 4분의 1 빼봐. 그러면 4분의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7, 67번은 정답.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67번까지 됐어. 이제 마지막 유형하고 이제 다음 거 설명하고 이제 쭉쭉 한번 진행해 볼게.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유형 개수의 부호에 따른 직선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근데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 일단은 거의 대부분 그냥 싹 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일반형을 그냥 쌤이었으면 일단 표준형으로 작성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지금부터 좀 제안을 한번 해볼게. 자, 이 직선 자체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야. 어렵지 않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에 마이너스 b분의 c까지 이렇게는 다들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자, 이 유형을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는 필요 없어? 사실은 실제값이 필요가 없지. 뭐만 필요해? 부호만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식 자체를 뭘로 보면 사실 상관이 없다. 사실은 어떻게 봐도 y는 마이너스 abx 마이너스 bc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겠더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표준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겠고, 그지? 실제값을 구하라는 거 아닌 이상에는 저렇게 판단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어차피 곱하기의 의미니까, 나눗셈도.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a, b가 양수고 b, c가 0이더래.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bx 마이너스 bc에서 bc가 0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 x절편이 아닌 y절편이 0이라는 소리네. 자, 그러면 ab가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ab는 당연하게도 음수일 수밖에 없겠고, 그럼 얘는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있을 테니까 기울기가 음수고 지금 원점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 몇 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두 번째 똑같이 갈 거야. A, B는 음수, B, C는 음수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케이스 분류 안 해도 돼 이런 문제는. 왜? 어차피 기울기가 뭐야? Y는 마이너스 ABX 마이너스 BC니까 AB 곱한 게 뭐야? 음수니까 이거 양수네. 그 다음 마이너스 BC는 뭐야? 얘도 양수네. 그럼 뭐야? 쫙쫙 그려놓고 양수 이런 느낌으로 쫙 가니까 1, 2, 3, 4분면 지날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래서 68번에 2번은 이렇게 해서 문제 끝. 항상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69번 한번 봐볼게. 똑같이 가. 자, 이런 거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자. 그냥 y는 마이너스 abx 마이너스 bc라고 봐도 문제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해보자. 자, A, B가 양수고 A, C가 음수야. 그러면 이거에서는 약간의 케이스 분류가 조금 필요해. 자, 어떤 케이스 분류를 하냐? 자, A가 플러스일 때 B도 플러스이고, 그럼 A가 플러스 그대로 옮겨가면 C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네.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일 때 B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곱해서 양수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고 C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이거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일로 넘어와 봐. A, B 곱한 거는 뭐야? 양수니까. 아,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겠고. 그지? B, C는 여기에서 두 가지 케이스 한번 다 확인해봐. B랑 C 곱한 거 음수네. 여기에서도 음수네. 그 말인 즉슨 B, C는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 이걸 체크하고 넘어오자 이거야. 그러면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Y절편 양수의 기울기 음수 제 1, 2, 4, 4분면 지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이랬어. 그래서 정답은 1, 2, 4, 4분면 지날 수밖에 없겠다. 69번 끝. 자, 70번도 계속 똑같이 갈 거야. 자, 이런 거 어떻게 보자. 자, 어떻게 보면 좋겠다. y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이렇게 보자. 자, 근데 이게 제 2, 3, 4, 4분면을 지나더래. 자, 그럼 뭐야 이거? 대충 작게 그려볼게. 2, 3, 4 이렇게 지나니까 이런 느낌이네. 이게 뭐야? y절편 음수, x절편이 아닌 기울기가 음수. 자, 그게 뭐야?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기울기 음수의 y절편 음수다라는 거. 그 말인 즉슨. 자, 우린 뽑아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AB야. 마이너스 AB가 음수라고 또 마이너스 BC도 음수라고 나와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마이너스 AB가 음수, 마이너스 BC가 음수니까 여기에서 AB를 양수, BC를 똑같이 양수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지? 상관없어. 자, 이러면 사실은 구해야 되는 게 AB, 양수, BC